면역력을 높여보겠다고 매일 아연을 챙겨 드시는데 이상하게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고 피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분들 계시죠? 아연을 고용량으로 오래 드시는 경우에는 아연이 우리 몸에서 구리라는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빈혈이나 심한 피로감, 멍한 느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 안쪽 벽을 보면 미네랄이 흡수되는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량 아연이 갑자기 한꺼번에 훅 들어오면 장점막 세포 안에서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아연보다 구리를 더 잘 붙잡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흡수되던 구리가 장점막 세포 안에 붙잡혀서 혈액으로 잘 못 넘어가고 장점막 세포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때 구리가 같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몸 전체의 구리의 상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미네랄의 균형을 흔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빈혈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철분제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빈혈 수치가 안 오르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같이 드시고 계신 칼슘제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칼슘은 철분이 장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물론이고 세포 안에서 혈관으로 이동하는 길까지 다 막아버리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800mg 이상의 칼슘을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더니 철분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양소들이 서로 흡수가 되려고 자리를 다투다가 결국 한쪽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시간을 떼어놓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철분은 흡수를 방해하는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은 아침 공복에 드시고, 칼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셔서 두 녀석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탄산칼슘 제제를 드시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흡수도 안 되는 광물가루를 드시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아주 강한 산성 환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나이가 들거나 위장약을 오래 드셔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라면 위장 안에 산도가 약하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전혀 녹질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 농도랑 상관없는 잘 녹는 구연산 칼슘 형태로 한번 바꿔 드셔보세요. 식사하고 나서 습관처럼 드시는 커피 한 잔은 영양제를 몸 밖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에는 탄닌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철분이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면 위장 안에서 미네랄이 서로 엉겨붙어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영양제는 커피나 차와는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양제가 혈액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 열심히 드시는데도 눈뜰림이 계속되고 근육이 자꾸 뭉친다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단 음식 많이 드셔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마그네슘이 세포막을 통과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마그네슘 양만 늘릴 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같이 드셔보세요.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칼슘을 먹으면 당연히 뼈가 튼튼해지겠지라고 기대하시겠지만 뼈가 아니라 혈관만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 들어온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엉뚱하게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서 쌓여버리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딱
잡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혈관에 있는 MGP라는 단백질을 일하게 만들거든요. K2가 부족한데 칼슘만 드시는 건 내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성분표를 보면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비타민 C나 B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요,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비타민 C도 혈액 속 농도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3000% 고함량 이런 문구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내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진짜 흡수율을 높이는 요령입니다. 드시는 오메가3 영양제의 뚜껑을 열었을 때 기름이 심하게 쩐 냄새가 나거나 캡슐이 끈적하고 색이 변했다면 산패 가능성이 있어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한 거 드시는 건 내 돈 내고 내 건강 망치는 거랑 똑같아요. 산패도 수치가 낮은지 확인하시고 불투명한 통에 담겨서 빛이 차단된 걸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 드실 때 엽산이 활성형인지 꼭 챙겨 보셔야 해요. 일부 사람은 엽산을 활성형으로 바꿔서 쓰는 대사 과정에서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용량의 일반 합성 엽산을 오래 드시면 몸에서 다 처리되지 못한 형태가 혈액에서 관찰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크기는 하지만 굳이 복잡하게 유전자 검사까지 하지 않는다면 엽산 영양제를 고를 때는 5-MTHF 형태의 활성형 엽산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알약 안에 첨가물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알약을 하얗고 매끄럽게 만들려고 넣는 이산화티타늄 같은 성분이 있잖아요. 입자가 워낙 작아서 장벽을 뚫고 간세포까지 들어가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미세입자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민감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가루나 마시는 액상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내 간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장 점막에 틈이 생기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 점막이 느슨해져 있으면 좋은 영양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덜 소화된 음식 찌꺼기나 나쁜 세균 독소까지 몸 안으로 마구 들어오게 되거든요. 나쁜 물질들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컨디션은 오히려 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럴 땐 고용량 비타민부터 찾으실 게 아니라 글루타민이나 아연, 유산균 같은 걸 먼저 챙겨 드셔서 약해진 장 점막부터 튼튼하게 공사하는 게 순서입니다. 영양제 드시는 시간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딱 맞춰 주셔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힘을 내게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이나 코엔자임 Q10 같은 건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야 활력이 확 돕니다. 반대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나 주무시기 전에 드셔야 잠도 솔솔 잘 오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밥은 불규칙하게 드시면서 영양제 몇 알로 건강 챙겨야지 하는 기대 심리는 이제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나쁜 식습관이 망가뜨린 몸이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큰 규모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양소 섭취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대부분 진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걸 살짝 채워주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내 식탁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영양제 드실 때 진짜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드시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써먹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식탁 위에 있는 영양제 병들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성분표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는 시간만 살짝 조정해 주셔도 그동안 괴롭혔던 만성 피로나 원인 모를 증상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